그럼 지금부터 대전세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2022 대전학 연구기획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대전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지역학 연구 활동의 주요 사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학 연구 주제별로 연중 수시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지역학 연구의 핵심 과제,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과 시스템 구현의 실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지역 정체성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되는 아카이브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아카이브 관련 전문가의 경험, 사례를 주제 발표로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2부에서는 지역학연구센터에서 해야 할 아카이브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문제제기와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카이브 시스템 구현의 실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전 세종학회 발족 등 체계적인 대전학 연구를 위한 기본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10대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또 전에부터 알고 지냈던 우리 지역의 석학분들, 우리 정관수 전 충남도 부총장님 또 뵙게 되고 또 전남대 재개발 오래 하셨던 김태명 선배님 또 서문화 연구하시는 우리 전에 중구 문화원장님을 하셨죠. 조상남 원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에서는 지난 2021년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대전 세종 지역학연구센터를 출범해서 의욕적으로 여러 활로를 모색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대전학 연구 기획 세미나는 향후 체계적인 지역학 연구의 기본 역량을 축적하고 아카이브 관련 연구와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지역학 연구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 수고해 주실 공주학 연구원의 고순영 박사님, RM소프트의 최강훈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대구경북연구원 최정수 박사님, 경기연구원의 김성아 박사님, 충남대학교 김민석 박사님, 대덕문화원 김인숙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많은 부설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히 지역학연구센터는 정책연구의 바탕이 되는 도시 정체성을 발굴하고 확산한다는 점에서 더 각별합니다. 앞으로도 그 중요성만큼이나 많은 사업과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니 여기 오신 분들을 비롯하여 지역학 전문가분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글로컬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지역학 연구와 아카이브 활동에 대한 풍성하고 깊이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발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개회사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센터의 자문 조직입니다. 대전세종지역학 연구 포럼 공동대표 김태명 교수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김태명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5일이네 2022년이 저물어가는 해모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22 대전학 연구 기획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역학 연구의 바탕,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과 시스템 구현의 실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와는 공주학 연구원이신 오순영님께서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하시고, 주제 발표 2는 RM소프트의 최광호님의 아카이브 시스템 구현의 실제와 성과라는 주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장인 한상환 박사님의 사회로 두 주제 발표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토론과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학은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지역학은 대전학이 지역학으로서의 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학은 지역학으로서 특별히 대전을 대상으로 해서 540평방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전의 공간 속에서 시민의 삶의 활동이 부단히 일어나고 또 야기되는 그런 공간 내의 여러 현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대전시 540평방제곱킬로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대전 시민의 삶과 연계해서 야기되는 재반 현상을 그 연구 내용으로 해서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두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학은 대전의 자연환경을 포함해서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복지, 교통, 번화 같은 도시계획 등, 그리고 시민의 의식구조 또는 시민의 가치관 또는 행복의 수준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대전학 연구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 목표로 하는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연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광스럽게도 대전학 연구의 연구 역사가 깊지 않고 또 그런 연구로 자료의 축적이 아직 미흡해서 본격적인 대전 연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실시되는 세미나의 주제인 자료의 포부인 아카이브 구축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대전 연구의 기반을 굳건히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지역학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야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각 분야가 하나의 연구 대상이고 또 그것이 아카이브의 자료의 하나의 대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오늘 세미나 주제인 이 아카이브에 대한 주제 발표와 또 토론은 시의적절하고 대전 연구의 기반을 굳건히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두 분과 토론을 맡은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부디 오늘의 세미나가 수호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공주학 연구원 고순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주제, 전체 행사의 주제에 맞춰서 최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지역화 연구 아카이브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 아카이브 구축 현황, 그리고 구축 동향 분석을 한 거시적이지만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구축 과제 이렇게 해서 4가지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 아카이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역화 연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목적으로 현재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지역화 연구의 시작은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지역에서 산발적인 그런 사료 중심의 연구에서 시작이 돼서 1990년대에 가면 지역사 연구, 지방사 연구 이런 식으로 역사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단순한 역사 중심의 지역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다재학적인 그런 학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 때문에 지역학이라는 것이 발족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아카이브까지 다루게 된 것입니다. 지역학의 각 지자체나 단체에서 지역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바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정신을 정립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자치 능력을 강화해서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지역 문화 콘텐츠와 관광 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국가사와 지역 균형 및 문화 다양성을 증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5가지 측면의 목적을 두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결국에 지역 자원을 찾아내서 지역 발전을 초석으로 삼고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부치시켜서 지역 공동체를 강하게 지키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지역학을 실천하고자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의 학술적인 가치를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고, 지역 자료를 공유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문화 산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학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측면 하에서 각 기관들이 어떤 세부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부분, 바로 지역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부분이 바로 이 플랫폼 구축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화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개인이나 조직 활동의 증거가 되는 기록 중에서 연구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들을 모아놓는 것, 그것이 이제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형태와 매체를 포괄할 수 있고 2차, 3차 변형된 정보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서비스하며 활용하는 일련의 그런 작업이나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카이브 정의에 맞춰서 지역화 아카이브 역시 지역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역 자료를 모아놓는 것, 그런 행위 자체를 지역화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살펴봤듯이 다재학적인 측면을 갖다가 다루는 것처럼 지역화 아카이브 또한 지역의 역사나 문화, 교육, 환경, 관광, 그리고 지역 개발 등 어떤 다분야에 대한 그 자료들을 모아놓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형태 또한 망라해서 수집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학 이 아카이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서 지역학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에 수많은 지역자를 한 곳에 모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이 담긴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하고 관리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도 같이 해서 이 지역화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공동의 목소리가 보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역화 아카이브가 구축이 되면 지역화 연구의 토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역화 연구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학과 아카이브는 서로 상호 보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과 정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구축된 아카이브를 통해서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
더 탐험 보완적인 관계에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화 아카이브의 전국적인 구조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크게 광역도시권과 지자체로 나눠봤는데요. 이것은 현재 지역화 면부를 위한 토대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례들만 모아봤습니다. 좀 주관적인 해석에 의한 부분이 있겠지만 살펴본 결과 전체 총 16개 사례가 살펴지고 있고요. 광역도시를 살펴보면 9개 군데, 9개 지역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기도 메모리를 비롯해서 서울 지역은 서울역사 아카이브, 그다음에 같이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서울기록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연구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간과 주요 문화는 이제 표에 나오는 대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선도적으로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학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연구소,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에서 충북학 아카이브, 광주학 아카이브, 인천학 아카이브, 그리고 강원학 아카이브, 그래서 9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 기간들을 살펴보시면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주요 분야도 살펴보시면 각 기관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축된 상태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광역 아카이브를 추진하는 기관 쪽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 중인 곳이 있고요. 강원학 아카이브는 이제 올해 발주를 시작을 해서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권에서도 많은 지역화 아카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광역보다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역에서 아카이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공주학연구원에서 공주 아카이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내년이고 이제 9년차에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익산 지역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은 문화도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익산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거기서 이제 왕도인이라고 하는 아카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문화원에서도 많은 지역화 아카이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문화원에서 이천문화원 아카이브를 현재 구축해서 시스템도 갖춰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안동 지역에서는 경북기록문화연구원입니다. 여기는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네, 각 지역에 있는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 분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만든 아카이브인데요. 이제 시스템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기록관에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그 방문 자료부터 해서 문서, 사진 자료까지 다 수집을 하셔서 전주 기록물 아카이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적인 홈페이지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 내에서 간략하지만 작은 시스템을 수집된 자료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평군에 있는 증평관 기록관에서도 지금 아카이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전시라든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문화원에 있는 춘천학연구소에서 지난달쯤에 오픈을 했던 것 같은데요. 춘천 디지털 기록관이라고 해서 문화원에 있는 그 춘천학연구소에서 발행한 책들이라든지 그 책을 관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례들을 통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본 결과 운영 주체가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16개 지역인데요. 역시 규모가 크기도 하고 예산 지원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광역도시권에서 지역화 아카이브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권 같은 경우는 그 운영 주체가 보면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만든 지역화 연구센터나 그 출연문화재단 등에서 운영을 해왔고요. 그 사례는
경기도 메모리라든가 제주학 아카이브, 충북학, 광주와 강원학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다자 협력적인 운영 체제로 변형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학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영남대 대구 경북학 연구소와 대구 경북연구원, 대구 경북학회, 경산학회에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학 아카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기관에서 아카이브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운영 주체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설립한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천 아카이브는 문화원, 그다음에 이산 아카이브는 관광재단의 도시지원센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동 아카이브도 그렇고 전주의 사례와 증평은 각 시군에 소속된 기록관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집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화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다재학적인 측면의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이긴 합니다만 어떤 특화된 수집 분야가 각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떤 유사한 수집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범위를 보면 전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아우르고 있고요. 공간적인 범위는 현재 행정단위적인 공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 현재 행정단위로 해서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 지나간 역사에서부터 활용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 대상적 범위를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의 삶과 기업과 자연 이 모든 범위를 아우러서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운영 주체의 어떤 전문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또는 수집을 어떤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집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특정 분야에 한정돼서 수집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관련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주제 분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학문적인 주제 분류를 한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어떤 분야에 대한 주제 분류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또 서울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SN랩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주제를 개발을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주제 분류를 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유형을 살펴보면 유형도 기록에서 기억이라든지 또는 과거에서 현재로 어떤 수집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사진이라든가 영상, 또 시청각 자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지금은 이제 영상 기록물의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 이쪽에 그 영상 기록 분야의 자료들이 확대돼서 수집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 시청각 자료, 사진과 같은 그런 기록물들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의 기록물에서 이제 기억의 위주로 그리고 현재 기록물로 자료가 이제 수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대표될 수 있는 게 바로 구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술 자료의 수집이 좀 더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모습에 대한 기록화, 과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현재에 변화하고 있는 자료나 어떤 그 주변의 모습들이 누락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현재를 기록하는 것도 수집에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 그 문주학과 그다음에 서울기록원, 증평기록관 쪽에서 시민들과 함께 현재 모습을 기록한다. 그다음에 사라지면 없어질 그런 구술, 기억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축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카이브를 살펴본 결과 어떤 조례 제정, 법률에 근거한 지역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이 법률의 어떤 그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 및 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련 조례를 뒷받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역관 및 지역문화 진흥 관련 조례라든지 기록 수집 및 관련 조례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아카이브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랜 축적이 되면 그만큼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그런 지원 아래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집 자료 불균형과 협력 체제가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소극적인 자료 수집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그런 자료 수집이 있지만, 어쨌든 이 지역화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다재학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특정 분야에 편중된 그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재학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보관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다양화한다든가 협력 체제를 갖춰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그 계획은 원대하게 세워놓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협력이 부족하고 서로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수집을 하는 데에서 협력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구술 체력을 한다든지, 어떤 데는 정보원 역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협력 체제를 구축을 했지만 실제로 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이 목적이라든지 이걸 보면 결국은 단계를 살펴보면 수집해서 정리해서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메타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출된 사례들을 보면 간단한 어떤 핵심 정보다라는 이유에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메타 정보들이 굉장히 소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보에서 걸리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다양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풍부한 메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발표하실 최강원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집과 활용이 분명히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이유리 구축만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떤 곳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연구해서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자료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제를 던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쓸모있는 기록이 되고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지역학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중요성을 살펴봐야 되는 자리인 만큼 왜 이 지역학 아카이브를 해야 되는지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학 연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부분의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어떤 다재학적인 측면에서 편중되지 않는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많은 메타데이터를 확보해서 활용의 어떤 그런 기초 자료로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수집과 활용의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M소프트 대표 최광훈입니다. 저는 앞서 이제 학술적으로 지역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고 박사님이랑은 또 다른 관점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카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역학이나 혹은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문화기관이다라는 것들과는 이제 별개로 아카이브 대상을 식별하고 식별한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한 것들을 잘 기술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이 관리한 정보들과 함께 묶어서 서비스까지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담당하는 게 아카이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역학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갖춰야 될 요즘의 기술의 동향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저희는 RM 소프트가 레코드 매니지먼트 소프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행정 기록물들과 그리고 행정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아카이브 활동들을 담는 그런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행정기관 중심의 아카이브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들이 지역학 아카이브에서 어떻게 차용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서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대한 이제 전신들을 살펴보면 사무관리 규정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역사들을 갖고 있는데요. 기록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중요한 기록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특히나 공공기록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공공기록물법에서는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공공기록물법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근거로 모든 공공기관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기록이라고 선언하고 이 기록이라고 선언된 기록물들이 향후에 아카이브의 대상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기록들을 이제 업무 기록으로 관리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수집한 기록들은 또 이제 수집 기록으로 관리를 해서 아카이브 대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보가 아닌 기록으로 선언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기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4대 속성이라든지 기록 관리의 주요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기록 관리가 돼야 되고 아카이브 시스템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런 기록물의 4대 속성과 그리고 기록 관리의 원칙들을 존중하면서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프로세스에 잘 녹아져 있느냐라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아카이빙 하는 목적은 저희가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후대나 혹은 현업에서 좀 더 확장적인 서비스나 연구 활용에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기록정보 서비스가 또 하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결제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러한 공문서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은 각 기관에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고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10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현재는 국가기록원이나 지방연구기록물관리기관, 서울기록원, 경남기록원 같은 곳들로 이제 기록물들은 이관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제문서와는 별도로 이제 이 기관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다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소장품 관리 시스템이 있을 거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소 관리 시스템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시스템들에서 만들어졌던 정보 데이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 관리 시스템의 대상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 시스템들 중에서 중요하고 아카이브 해야 된다고 식별이 되는 데이터들을 선별 발굴해서 걔를 입수 규격으로 패킹하고 패킹한 것들을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들은 국가기록원이나 혹은 아카이브 기관들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이제 이런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전자 저희가 오프라인에 수집 계획을 세워서 수집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기록들 또한 저희가 비전자로 말아서 이러한 시스템과는 별개로 수작업을 통해서 기록관리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중요한 것들은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록관리 쪽에서의 좀 트렌드들을 몇 가지를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정보의 자원 인프라 자체를 하나의 기관에 두는 게 아니라 공통의 인프라를 빌려서 거기서 우리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록물의 콘텐츠들을 모든 기관들이 모아서 관리하는 형태로 점점 통합화되고 있고요. 지금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록 쪽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다양한 기록 정보나 아카이브 대상들을 수집한 다음에 이것들을 자동으로 군집화해서 분류하는 일들이 1차적으로 지금 적용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기록물의 그 4대 속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결성과 진본성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장기 보존 포맷이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기술들을 기반으로 그러한 속성들을 좀 더 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이런 수기 기록이라든지 사진 기록들을 분석을 해서 그러한 자동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기계적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술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OC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CR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추출한 텍스트를 기계들이 번역할 수 있는 형태로 문자로 저장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행안부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행정정보 데이터인데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시스템들이 각각의 기관들에서는 구축되고 있고 그 기관에서는 이제 과거에 수기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아카이브의 대상들이 이제는 전자적으로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가 중요한지를 식별을 하고 식별하는 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아카이브 해야 될 것들을 선별하고 선별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패킹을 어떻게 마를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마른 것들은 어떻게 장기 보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저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와 저 상위에 있는 장기 보존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의 기록관리 시스템은 과거에는 그 결제문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제문서 외에 다른 시스템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을 제외한 또 수기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수집 활동을 통해서 모으고 있는 그런 비전자 기록물들도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각각 필요로 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드는 것이 현행의 기록관리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들을 입수규격, 이제 SIP를 입수규격이라고 하는데요. 입수규격으로 말아서 저희가 아카이브 단계로 이제 넘겨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구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성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상의 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요즘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들은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개별의 서비스 형태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서버가 12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뭔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서비스들은 하나하나 더 개발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형태로 붙여서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워낙 요즘에 관심들이 많은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지금 각각의 기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들 중에서 우리가 기록관리의 대상이 되는 거,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분류를 해보고 그렇게 분류한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 그래요. 정작 중요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식별을 하고 선별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선별이 되면은 그 선별된 데이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하게 되고 그렇게 정의된 기준들을 가지고 이후 단계까지 쭉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각 단계별로의 그러한 이력 정보나 진행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모두 다 기록화하고 남길 수 있는 형태로 기능들은 구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타데이터입니다. 앞서서 우리 고박사님께서 풍성한 메타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렇게 메타데이터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게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메타데이터를 유연하게 구현해내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죠.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유연하게 내가 필요한 메타데이터의 항목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게 반영해서 만들 어떤 그런 메타데이터들을 모아서 각각의 기관들이 어떠한 형태로 그것들을 운영하고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아카이브 대상에 대한 자료들을 다 수집한 것들을 사실은 분류하고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기본값들을 입력하는 것들이 굉장한 공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딥러닝이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의 세분화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사람의 손으로 분류를 해서 이 인공지능 학습 모델이 인공지능의 엔진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 데이터만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나머지 정리가 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형태로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기를 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다가 학습을 시키고 이제 알고리즘에 학습된 것들이 다른 기록물들이나 다른 아카이브 대상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혹은 추천해서 해주는 형태로 구현되는 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똑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대상을 식별해내고 그 녀석이 해야 될, 공부해야 될 것들을 정확히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녀석을 공부시켜서 자동화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에서 지금 필요한 것, 아카이브 영역에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러한 기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자동 분류나 혹은 그 유통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기록물들을 자동으로 이제 업무 담당자한테 배부하는 기능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제 성숙도 단계로 올라가서 많은 기관들이 지금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의 이제 아카이브 시스템의 이름은 아키비스트라고 하는데요. 요 아키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그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게 클라우드 위로 올라가서 SaaS,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라고 해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월 구독료를 내고 인원수대로 사용하는 형태가 이제 SaaS형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각 기관들의 정보 시스템, 뭐 하드와 뭐 서버와 스토리지를 사고 그리고 그 서버와 스토리지를 산 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그렇게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선 운영하는 형태의 그러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 SaaS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한 만큼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형상으로 서비스의 모델을 바꿔. 그리고 이렇게 바꾼 모델들을 세계화를 시켜서 우리도 좀 세계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세계적인 클라우드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많이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고 사실 정부의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에 발맞춰서 지금 SaaS 형태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이제 올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사용한 만큼 사용자의 수만큼 이제 그 빌링이나 미터링이 되고 그 사용한 금액만큼이 차징이 돼서 월 단위로 이제 금액이 부과되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좀 되게 많은 얘기들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카이브라는 것 자체는 대상을 식별하고 중요도를 선별한 것들을 잘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담아야 되고 결국에 이렇게 담는 과정들과 담아진 내용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잘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 요소들 혹은 이게 기술적으로 될까라고 하는 것들도 요즘에는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찾아서 그러한 기술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서비스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아카이브 서비스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작할 때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아카이브 시스템들이 구축되는데 반영돼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문화정책 연구하고 있고 지역학연구센터장, 대전세종 지역학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상원입니다. 제가 원래 발표하면 항상 PT라든가 아니면 자료 써 있는 대로 안 하는데 오늘은 짧고 제가 10분 내로 발표를 끝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대로 읽고요. 이따가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오늘 발표 두 분 먼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보다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청취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 발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집에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 한 두 페이지 정도 써봤습니다. 네, 대전세종 지역환경연구센터가 해야 할 아카이브 역할은 무엇일까요?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지역학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가치의 창조와 공유를 지방문화원의 제1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지방문화원 내에 지역학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촉진하고 지역학 연구 지원을 강화하며 권역별 지역학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지방문화원이 지역학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문화재단 설립 추진이 확산되면서 지방문화원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중복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방향 설정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보다 주목할 것은 함께 설정된 과제, 소실위기 지역, 기억 저장소, 아카이빙 기능 강화라는 이 과제가 중요하고 주목해 보입니다. 지자체는 지방문화원과 연계하여 마을 기록관 등 지역 기억 자료실 마련을 추진하고 도시 재생에 따른 지역 공간 변화, 사회적 중요 사건에 대한 경험 등 다양한 지역 삶의 모습을 기록화하는 것을 이 계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계획을 제가 지금 거론한 까닭은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세미나의 주제와 관련하여 지역학연구센터가 아카이브를 할 때, 지역학연구센터가 아카이브를 대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떤 영역과 범위를 설정해야 할지 이 계획들의 그 지침들이 이런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각주에도 썼는데요. 각주 보시면 최근 지역학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아카이브라는 용어가 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기록화라든가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아카이브의 아주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사업별로 명확히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지역학 연구기관에서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져 왔던 탓에 정작 아카이브가 갖는 아카이브의 실질적인 기능과 다양한 대상별 특성들 그리고 아카이빙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가치와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지역학연구센터라는 또 다른 인수를 하나 대입해보면 이제 그 발제문의 제목이었던 대전세종 지역학연구센터가 해야 할 아카이브 역할은 이렇게 생각해볼 때 과연 대전세종 지역학연구센터는 어떤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하고 어떻게 아카이빙을 해야 될까요? 이 전제가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물리적 여건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예산도 적고 전문 인력이 부재하고 실무 인력도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창대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한 꿈 그리고 쇠락한 건강으로 다들 지금 쇠짐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그보다 더 개념적으로 중요한 연구소라는 용어가 있죠. 연구소, 충북학 연구소 이렇게 되죠. 충북학 연구소처럼 연구소가 아니라 저희는 연구센터라는 위상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직접적 아카이브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카이브 결과물을 아예 없이 아카이빙만을 맹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봤을 때 기록 보관소 또는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는 행위라고 많이 아카이브가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카이브를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서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되 그 성격과 목적을 지역학연구소와는 좀 다르게 설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는 이를 아카이브를 위한 아카이브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민간 연구자들과 문화원 등 협력 연구기관들이 아카이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활성화된 아카이브들이 2차 자료로 가공이 용이하도록 대전세종연구원 지역학센터에서는 이렇게 특성화된 영역으로 아카이브와 아카이빙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서는 아카이브보다 아카이빙이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막 찾다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거기 이름을 썼는데 나타샤라고 거기 닉네임이 나와 있던데요. 이분 개념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서 좀 차용을 해봤습니다. 아카이빙의 대상은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 첫 번째로 이제 개인적 스토리를 보통 구술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험을 축적하는 이런 부분들과, 두 번째로는 어떤 집단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문화 그다음에 사회적 현상, 특정한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기록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은 이제 도구적으로 문화 콘텐츠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아카이브된 그런 산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이런 3가지 정도로 아카이빙의 대상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 관점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제 콘텐츠가 될 만한 걸 발굴하려고 하고, 두 번째인 집단 대상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아카이빙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달래의 아카이브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서는 이 가운데 어떤 아카이빙을 선택해야 할까요? 굳이 가르자면 대전세종의 지역 정체성을 탐구한다는 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2번 집단 대상 아카이빙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연구센터임을 상기하면 메타데이터 얘기를 많이 나갔는데요. 그런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아카이빙 역시 아카이빙을 위한 또는 다른 지역의 다른 민간의 아카이빙, 다른 학계의 아카이빙을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까요? 이에 덧붙여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있다는 특성, 대전세종연구원이라는 조건도 생각하면 이 플랫폼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는데 과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또 다를 텐데, 아카이브 플랫폼의 구축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는 도시정보센터라는, 지금 오늘도 오셨는데요, 도시정보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서 연구 성과들을 인포그래픽에서 보여주고 또 연구를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정보센터 같은 곳과의 협업, 또 융합작업, 이건 지금 저희 연구원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시민의 지역학 연구를 공모해서 시민 지역학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대전세종 정책연구, 저희 연구원이 많이 하는 정책연구에 지역 정체성이라는 근거를 수용하고 빛깔을 입히는 이런 과감한 기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확대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부원장 박노도입니다. 제가 좀 외람되게 우리 김태병 교수님이랑 강병수 교수님 대전학 연구에 아주 이와 관련돼 있는 활동들을 좀 계속 좀 해오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외람되게 좀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아카이빙과 관련돼 있는 논의들, 그리고 실질적 아카이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건 상수로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 실천적 고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원장님까지 또 저희 이제 참석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간 1년 동안 아까 도시정보센터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하는 부분들도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내용들까지 담아서 좀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한 박사님이 이러지는 않는데 이게 좀 시간을 어떻게 좀 고약한 세미나가 이렇게 점심 시간을 그냥 활용해서 하는데 어쨌든 좀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분의 토론자를 좀 모셨는데요. 시간상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먼저 소개를 하지 않고 순서가 됐을 때 소개를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의 김민석 박사님이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죠. 예, 저는 현재 지금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에서 17세기에서 20세기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1차 사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DB화한 다음에 거기에다 해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학자료센터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한국학자료센터의 그 DB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0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전 충남 지역의 17세기에서 20세기 공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기록물을 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왔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 작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 아까 발표를 듣고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좀 많이 고루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저희가 좀 느끼기에는 이런 자료들이나 역사 기록물들이 아주 여러 군데서 여러 방면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기관하고 그리고 중앙 단위에서 지역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데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여기 지역학센터처럼 어떤 네트워크 중심에서 플랫폼에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자료를 어떻게 더 만들고 그리고 기존의 고전적인 우리 역사 기록물들을 어떻게 기록으로 기반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데 자료 오면은 이 지역사 기록물 이런 것들을 넘어서 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지역사 어떤 기록물 뭐 이런 개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료도 당연히 대전 세종 지역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첫 같은 옛날 지방 정부의 공공기록물이나 그리고 서원 향교 기록물들 그리고 근대 독립운동가들의 서간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앞으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고준영 박사님 발표 안에 그러니까 특정한 한 기관에서 하기보다는 협업 체계로 좀 하시는 또 협업 모델도 하나 좀 그려주시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충남대학교들 전체적으로 아마 전사적으로 좀 함께 아카이빙 작업에는 같이 좀 참여하는 모델이 좀 저도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민석 박사님이 좀 말씀하신 의지라고 좀 보여지고요. 충남대학교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나갈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좀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다음엔 바로 경기연구원의 김성하 박사님께서 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의 김성하입니다.
우선 그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지역화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 특히 원장님이 참석하시고 부원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지금 현재 그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곳이 가장 잘 지금 추진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좋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 측면에서 내가 그 어떤 방향으로 이제 추진하면 좋을지, 그 방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그 지역화과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전 한국 사회에서 그 전에 이제 지방학으로 출발했다 이제 지역학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과 연결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단체장들이 새로 선거에 들어온 이후에 이러한 지역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성과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포럼 또 대표님도 오셔서 이것이 단순히 그 이러한 연구원이나 그 몇몇 그 민간에서만 추진해 갖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반드시 이제 이 지역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제 대전세종학 지역연구센터에서 원장님이나 또 이제 포럼 대표님들이 열심히 이제 의회 의원분들을 설득하고 또 그분들을 계속해서 좀 지역학에 대한 이제 경험도 축적시켜주고, 그래서 이러한 그 행정과 재정적인 면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너무나 많은 바람을 타기 때문에 이 성세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그 좀 충남대와의 협력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부분 광역단위에서 이런 지역학을 접근할 때 아카이브를 하게 되면 이 협력이라는 것을 광역 수준에서 협력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전세종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구가 다섯 개인가요? 여섯 개인가요? 다섯 개 그 구가 있는데, 이 다섯 개 구가 물론 행정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앞서도 발표할 때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이 문화권을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행정적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감안해 본다면, 앞서 한상원 박사님이 센터장님이 발표할 때 그 문화원의 그 지역학법적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문체부와 문화원연합회에서는 그 지방문화원을 지역학 법정화하는 것에 대한 그 일단 의지를 표명을 한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을 본다면, 중앙에서의 그러한 추진을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지금 현재 그런 방향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전세종에서 이 5개 지방, 여기 대전세종에 있는 문화원들, 오늘 이제 문화원에서 나오셨지만 이 문화원과의 그 협력 관계를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학이 그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일반 시민들의 생활사 중심의 지역학 교육이 지금 사실은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 중에 이제 이천이나 춘천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히 이천 같은 경우가 그 시민들을 직접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민 기록자로 양성을 하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직접 기록을 하고 기록자이면서 동시에 기록의 대상자가 되는, 그래서 구술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영상에 남기고 그것을 전시하는 공간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현재 지금 저희가 그 오늘 토론하는 이 공간보다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예산을 들여서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적은 예산이라도 문화원과 함께 협력을 해서 문화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그 향토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생활사까지 기록할
하시는 부분도 함께 담아나가면서 이 연구센터와 문화원 간의 어떤 하나의 협력 모델로서 가져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활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활용이나 원천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원천 콘텐츠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활용하세요라고 오픈시켜 놓는다고 활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원천 자료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가공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산 투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행정이나 이쪽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원천 자료를 어떻게 좀 가공시켜 놓고 가공된 자료를 보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영역, 이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도 어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부상환 박사님께서 대략 그 행정이나 의회 쪽의 그 지원이나 협력 이런 끈을 좀 계속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지방문화원을 그 지방문화원과의 어떤 요 아카이빙 관련해서 협력 관계들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환 박사도 간절하게 좀 요구를 했지만 경기 원천 자료 관련해서 이걸 좀 가공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다른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뭐 원장님께서 좀 의지를 좀 같이 갖고 계시면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할 때 어쨌든 요 관련돼 있는 전문 인력을 좀 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볼 텐데요. 말씀 나온 차제 바로 이제 문화원과의 연계를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원 장원 선생님 좀 다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덕 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2022년에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전부터 저희가 이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각 문화원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문화원들이 조금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대덕문화원은 2019년도에 회덕학 선비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는 대덕 도시원사 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라는 큰 제목 아래 기록 사업이나 아카이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사실 이런 대전세종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원적인 측면에서의 기록 아카이브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델이 없었다는 점, 지역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 있는 성북구에 있는 성북문화원이 아까 이제 고 박사님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천이나 다른 문화원들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기초자치단체, 저희 대덕구 같은 구 단위의 아카이브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쪽에서 찾아보고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성북문화원이 실제로 아카이브 사업을 운영을 해서 조례도 제작을 했고 아카이브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다양하게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모델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021년도 작년에 이제 가서 실제 업무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아카이브 사업을 하면서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그쪽에서 배우고 왔어가지고 상당히 조금 힘들었다는 점, 지역에서 찾을 수 없다는 모델이 그냥 지역의 모델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올해 저희가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구축을 합니다. 내일이죠. 내일 12월 16일날 저희가 아카이브 홈페이지가 실제로 오픈이 되는데요.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북구의 모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학교와의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런
자문을 받아서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기록과 대학원에 있는 기록학과와의 연계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도 협력한 게 있어서 학생들을 조금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문화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는 시스템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에 저희가 자료를 업로드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연합회 측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체부에서 공모했던 그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실제로 문헌연합에서 선정을 받았고 저희가 이제 참여해서 전국에 있는 5개 문화원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연합회 측면에서만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230개가 넘습니다.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도 그 문화원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조직위의 문제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회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목표가 지역학의 거점을 문화원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될 수 없는 배경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센터가 이런 아까 김상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문화원들이나 문화기관들 그리고 지역학을 기반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조만한 단위의 기관들까지도 모아서 그런 기관들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마련을 해나가면 실제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희 문화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그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대청댐 관련된 스몰민들을 조사를 했고 그분들을 부수체로 가면서 이제 기록 아카이브를 했는데 이제 저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제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저희가 그분들의 이야기 가지고 극대본을 만들고요. 그리고 연극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댐 관련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대본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문화원들도 충분히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무리하게 했다는 측면이 사실상 있어서 센터 쪽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센터에서 문화원에서 하시고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접점이 말씀하신 대로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센터의 어떤 그 기능하고 어떻게 좀 결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향후에 같이 좀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죠. 예, 우리 대구연구원의 최정수 박사님. 예. 대구경북연구소의 최정수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한상훈 박사님께서 발자하신 내용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잘라주셨기 때문에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똑같은 문제점 공유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물리적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모든 지역은 마찬가지다 싶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뭔가 시작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전체 설계도를 버리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전체 설계도를 버릴 때 이런 세밀한 설계도가 아니라 구성부 수준의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수준에서만 그리고 이후에 어떤 자료들이 어떤 형태의 것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수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은 맞춰가면서 일종의 이제 확장 가능성을 연구해 두는 어떤 설계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왜 사단법인 한국 지역학 포럼이 있으니 한정된 자원을 좀 활용을 하려면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 그리는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전체적인 모든 지역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사실
이 아카이브 구축하는 게 저는 사실은 저희 설문조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학 자료를 일종 로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제대로 결과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코딩이라는 자료를 거치는데 일종 그 코딩국의 설계도 역할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어진 로데이터의 값들이 다 다양한 결과값이 나오는데 결국은 원 자료일 수도 있지만 그 자료를 원본 자료를 활용해서 다시 가공된 콘텐츠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결과값들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희들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화 활성화라든가 지역화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한 20년이 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연구센터라는 이름을 달다가 5년 전에 이제 연구소라는 이름을 달았고 그 뒤에는 저희 당시 원장님의 의지가 당긴 명칭 변경이었어요. 근데 명칭만 변경이 되었지 저희 이제 연구소에는 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변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구센터였을 때하고 현재 연구소 때의 하는 역할들을 살펴보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대구 동구 연구라는 학술지를 만들고 이제 지역학 토론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단위본 지원 사업을 하고요. 발달 사업을 했고 그리고 공동세미나 배치 공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구소라는 이름을 달고부터는 자체 저희들이 이제 정책 과제든 기본 과제든 자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영상 콘텐츠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 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학생 대상으로 지역학 교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은 되나 어쨌든 업무 역량은 확장이 되어갔고 그렇다면 이제 이 아카이브의 역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아카이브가 아니라 아카이빙하고 아카이빙 결과까지 담아가는 아카이브 이제 화상을 표현하시기를 아카이브라는 아카이브를 했는데 뭐까지 다 포함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아카이빙까지 가야 되는 이유 중 한 개가 사실은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 아카이브를 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일종의 콘텐츠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걸 갖다 보여줘야 되고 이게 뭔가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야지 이분들이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아카이빙의 마지막 어떤 그 최종 사용자가 결국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시민들이 아카이브 건축되는 걸 보고 거기 있는 걸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새로운 또 이제 아카이브 자료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그 자발적이면서도 선순환적으로 이런 그 자료와 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그 아까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추진 체계 구축하는 게 가장 어렵고 추진 체계만 제대로 구축되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도 지속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쉽지가 않은 일이고 저희 이제 지역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대구 역시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옛날 연소제조창을 이제 국가문화공간으로 만든 건데 그 건립할 때부터 지금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예술정보실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아카이브 구축을 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계획이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실제 계획은 그래됐고 계획을 하면서도 자료들을 모으고 아카이브 작업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제대로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개관하고도 그 공간을 열지를 못하고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문화예술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 하니 2019년도에 그 대구에서 문화예술 진흥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예술 자료를 만든 예술 자료를 무조건 납본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명시하려 했거든요. 그때부터 아카이빙 위원회를 만들고 추진단도 만들고 근데 사실 추진단이라는 게 실제 뭐 한두 명에 밖에 안 됩니다만
그 이후로 뭔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특히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무조건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로 더 이제 그 민간의 경우에는 연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단체들이 그 생산해내는 자료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또 비용도 달라서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하면 몇 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비용을 대주고 거기서 만든 거는 조금 더 납품하도록 해서 약간의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고수명 관사님이랑 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게 가장 좀 쉬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무가 되면 공공기관에서는 움직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엮어가는 또 이제 다른 그 민간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최영수 박사님이 그 어쨌든 경험상 그 앞으로 이제 대전이 대구 경북은 저도 알기로는 이제 경북 연구소 그 지역학 연구소고 또 뭐 이런 일들을 좀 선도적으로 좀 해가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밑그림을 큰 그림을 좀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계마다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향후에도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할 때 많이 도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내부시킬 이재민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한상호 박사님과 지역학연구센터로 함께 호흡하고 있는 저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대전 세종 지역학연구센터의 아카이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대답을 첫 번째로 먼저 이런 것들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되새겨봐야 할 세 가지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것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조금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카이브라는 용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록물을 중심으로 이제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록원 형태의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1999년 아까 우리 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요. 2007년 개정되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의무화했는데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서울과 경상남도 빼고는 아직 아무런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조성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와 경북, 세종시에서도 이제 필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전도 보니까 2017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무언가 좀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활용적 측면이 고민됩니다. 사실은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면 단순하게 기록물 저장소만 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죠. 최근에는 라키비움이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복합문화 공간을 구현하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 라키비움의 형태를 조금은 빠르게 구축을 했었고 최근 미술관에서는 이러한 것을 전시기법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그런 개방용 소장고 그리고 한 몇 달 전일 거예요. 대전시립미술관의 그런 전시에서도 개방용 소장고를 지금 오픈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아카이브 그런 형태인데요. 홈페이지, 누리집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채워넣는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제 정보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자책 그런 구현 양상과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는 PDF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보면 영상이라든지 거기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좀 활용함으로써 더욱 좀 다이나믹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전자는
사실 세종문화원, 조치원에 있는 세종문화원 온라인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는 철저하게 좀 PDF 그런 형식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디지털 향토문화전자대전이 있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자료실인 이치피디아, 이거는 위키피디아를 이렇게 모티브로 삼아서 무형문화연구원에서 했던 그런 이치피디아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인류학에서 얘기하는 영상민속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측면, 활용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조금 고려를 해서 대전세종지역화연구센터는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아카이브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세종시에서는 아카이브 관련한 기관이 조치원에 있는 세종문화원, 그리고 문화예술을 전담하고 있는 세종문화재단, 그리고 세종시청 내에 그 4층에 보면 한글책 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플랫폼 역할을 이제 대전세종지역화연구센터에서 많이 기대를 하겠지만 자체 콘텐츠도 좀 발굴하고 구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시정보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이제 지역화 관련 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좀 다양한 좀 스토리텔링 기법, 예를 들면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좀 자체적인 콘텐츠를 생산이 좀 필요하고요. 어쨌든 기존 지역학연구소와는 다른 형태의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고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이제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의 아카이브 정체성이 좀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약한 세미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민 박사님은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요즘 그 원장님도 이제 그 부분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는 게 1월 1일자 내년에 1월 1일자로 저기 전국적으로 좀 시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도 어떤 그 세미나에 가서 한번 그 좀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고민들이 지금 이제 한 곳에 몰려 있죠. 이제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의 어떤 답례품을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고 세금의 어떤 일정 정도의 혜택을 좀 받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1월 1일 날 시행은 해야 되고 유인은 좀 해야 되고 자발적 기부에 의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들 고민들이 이제 답례품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좀 앞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토론한 그쪽 같은 경우에도 답례품을 어떤 걸 정할까 하다가 결국 이제 시기가 돼서 정하긴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의 가치와는 좀 무관한 대전 지역이니까 그런 상품을 좀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금 전에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좀 잘못 읽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사실은 고향에 기부를 하는 부분들은 답례품에 대한 어떤 보상, 보상을 기대해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가치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라온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관심일 수 있고, 또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추억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그 가치가 우선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고민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듣다 보니까 지역의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몇 가지 세 단계를 좀 얘기는 했습니다만 다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행정 영역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구가 대전시 서구가 아니면 우리 대덕구가 아니면 대전시가 일상에 어떤 가치들을 좀 갖고 있는지 그게 또 단순하게 기업돼서 이제 기업을 조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제 아카이빙도
기억의 저장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추억의 놀이터, 추억의 놀이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내가 자라온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찾기 위해서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도 유튜브에서 뭐 검색해서 들어가긴 합니다만 내가 자라나던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뭐 각종의 어떤 추억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 들어서 한번 추억의 적구에 한번 놀이터식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거의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까 고향 기부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런 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연인데요. 관련을 계속 맺게 되는 동기들인데 그거를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아카이빙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예산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기부금으로해서 들어온 예산들을 어떤 데 사용해야 될지도 굉장히 좀 고민이거든요. 근데 저는 마침 참 그런 쪽으로서의 어떤 예산을 좀 우리가 그 기부에 의해서 들어온 기금을 사용하는데 그런 쪽의 어떤 그 사업들을 우리가 좀 추진을 하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든다. 활용 측면에서. 제가 시간을 좀 잘 관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다 오셨는데 아까 이제 뭐 대전학 연구에 뭐 어쨌든 이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오셨던 우리 김태명 교수님, 강병수 교수님 좀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라드립니다. 좀 자유롭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강병수 교수님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을 연구해온 지 벌써 20년인데 지역을 연구한 그러니까 대전을 연구한 지 20년인데 20년 동안 고민이 정말 대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정말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가치가 뭐냐. 그것이 다시 말하면 대전의 정체성이고 또 그것이 대전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대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찾아서 다양성이 확보되고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즉 지역 문화, 역사의 뿌리를 갖고 지역의 문화가 녹아들어 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런 아카이빙을 통해서 구축된다고 한다면 언제 봐도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국가다 그런 것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추억의 놀이터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까지 그런 것들이 노가다하는 그런 아카이빙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중문대학교 강병수입니다. 저는 우리 김태명 교수님하고 2003년도부터 대전학 연구회를 만들어 오다가 한 5년 전에 사단법인을 했습니다. 이 아카이빙이 참 기대가 돼요. 전에는 춘천, 대전, 특히 대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려면 원래 이 아카이빙은 옛날엔 도서관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화정보학과가 쭉 하는데 이건 전국적이고 뭐 세계적인 걸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분류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 관리되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봐도 별로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에 대한 아카이빙을 만약 만든다면 아까 제가 그 장원
내도문화원 박사님의 말씀이 전국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카이빙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실제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문화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명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대전의 과거, 그 다음에 대전의 현재, 대전의 미래상을 위해서 대전 시민들이 그걸 알고 대전에 대한 프라이드도 느끼고 자신감도 생기면서 대전을 떠나지 않고 대전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지역학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아카이빙을 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 대전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 이 아카이빙을 해야지, 만약에 공급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이 저장한다고 해봤자 참고 효과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레벨의 아카이빙을 만드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아까 네트워크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대전 세종연구센터에서 플랫폼을 만든다면 충청문화연구라는 연구원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다양한 연구소에서 아카이빙 했는 것을 여기서 만든다고 수집해서 조금 가공해서 앞으로 이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든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수요자 입장이 어떤지 연구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이 아카이빙을 만들어 주시고, 가급적이면 공급자 입장에서 물론 나중에 또 많이 쓰이겠지만 그거는 좀 2차적으로 우리 제한된 예산에서 좀 2차적으로 우선은 좀 수요자 입장에서 아카이빙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 입장에서의 플랫폼을 좀 콘텐츠도 그렇고 구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선남 원장님 문화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이크 좀. 그냥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또 조성남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전학 연구센터가 창립이 되고 이제 몇 년 지나는 과정을 이제 쭉 같이 지켜봤는데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왔다고 이제 보는데,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현장에서 신문사에도 있어봤고 또 이제 문화원장을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뼈아프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원천자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벌어지는 현장을 제가 많이 봤어요. 첫째는 제가 이제 직접 겪었는데, 그 1950년대에 이제 설립이 됐다가 1974년인가 이제 대전 중도가 통폐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도일보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88년에 이제 복간이 돼가지고 쭉 그 신문사가 나오다가 2003년 3월에 경영난으로 이제 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8월에 이제 그해 지금 현재 하시는 그 오나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저쪽 그 오리동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그 새로 이제 인수된 그 신문사에 편집국장을 가게 됐는데, 그해 10월 달에 제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뭐냐면 88년도부터 그 자료조사부에서 그동안에 찍은 사진, 각종 자료, 이것이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좀 문을 닫게 되면서 제3의 장소에 갔다가 인수된 그 현재 이제 그때 당시에 오리동에 사옥으로 왔는데, 이것이 방치가 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그 땅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봤고, 그리고 이제 뭐 유사한 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 최근 사례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에 그 충남도에 사료실장했던 김영환 선생님, 그분을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자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필담을 하는 연세가 상당히 오래되셨기 95세인가 6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몇몇 책을 이제 쓰느라고 이제 그분한테 자료를 이제 얻으러 가서 필담을 했는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충남도청 사료실장에 가셨지만, 대개 이제 여기 아까 경기연구원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던 거, 이게 일정 기간이 되면 자료를 다 버립니다. 관공서에서. 제가 대전시에 그런 그 기록, 제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담당자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의원으로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버릴 자료, 안 버릴 자료에 대한 이제 그 선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김영환 선생님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은 버린 자료도 옛날에 도에 계실 때 그 쓰레기통에서 다 주워다가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이제 싸놓고, 개인적으로 또 많은 돈을 써서 이제 또 자료를 사시고 하신 분이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돌아가셨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자료는 자기 안방에다가 다 모아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중요한 자료는 물론 박물관에서 가져갔다고 해요. 근데 그 박물관에서 가져간 자료 못지않게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일제시대부터 이분이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산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들들이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게 고물상으로 다 넘어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문화원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있었던 중문화원 얘기를 하면, 과거에 이제 1953년도에 설립된 대전문화원의 이제 그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진 그런 문화원인데, 그 연구원, 아니, 이 문화원도 몇 차례 이제 그 원사가 이전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부의 자료가 유실되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중요한 거는 관리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그 수많은 자료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가서 보면 현재 관리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쌓아놨다가 뭐 이제 처분하기도 하고, 일부 아까 문화원연합회 그거 할 때도 제가 지켜봤는데, 그것이 제대로 다 분류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첫째 원천 자료 확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왜냐하면 연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끊임없이 유실되거나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그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전문 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요, 자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봐야 그게 자료인지를 알지, 그게 자료의 가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그 고물상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런 걸 취급하는 장소가 저 사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전부 다 버릴 거예요.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버리고, 이사할 때 버리고. 근데 개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갑순의 그 환갑 때 만들었던 자료가 버린 자료에서 찾아낸 자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인력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세 번째는 그 협업의 필요성. 근데 지금 현재 대전에도요, 대학 말고 개인적 민간에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고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새롭게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뭐 보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 수준이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협업 관계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 그 아카이브 구축에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뭐 항상 그 자료 그리고 우리 일상의 문화 이런 쪽에 항상 그 좀 같이 함께 하셨던 우리 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세 가지 아주 좀 논의가 됐습니다만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시 제정해 주셨습니다. 원천 자료를 확보하는 거, 전문 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협업의 필요성들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좀 늦게 오시긴 했습니다만 뒤에 우리 조영원 교수님 혹시 좀 말씀하실 게 좀 있으시면 예.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학교에서도 디지털 기록화라는 수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개념을 잘 만들어내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록이라든지 수집, 그다음 기록화, 아카이브, 사실 엄연히 다 개념적으로 다른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록이냐 수집이냐 기록하냐 아카이브에 대한 그 연계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가장 최종이라는 과정에서 아카이빙을 통해서 아카이브가 되는 건데 거기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료의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를 저희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자료를 저희가 다 수집만 하고 물리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로 수집한다고 했을 때 그 방대한 자료를 다 어떻게 저희가 전승하냐라는 그 디지털 헤리티지 개념으로 본다면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어떤 보존의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아카이빙하고 아카이브를 할 거냐라는 것들을 좀 앞으로 이제 개념 정리를 좀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는 단어인데 추억의 놀이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저는 그 아카이브 시스템도 뭐 어떤 2차적 활용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료가 구축이 되면 그 안에서 그 기록 가치를 갖는 거에 핵심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디지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잘하게 하는 그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에만 저희가 충실하게 되면 제 생각에 성공적인 좀 아카이브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사실은 시간을 정확히 좀 지키는데 좀 둔감하긴 한데요. 근데 오늘 좀 재촉을 좀 처음부터 좀 하고 또 점심 시간까지 또 끼어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통제해서 진행을 했더니 좀 시간이 좀 남기는 합니다. 제가 좀 꼭 사실 이제 원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지금 계신데 원장님께서 의견도 좋으시지만 의지를 이렇게 좀 한번 보여주시고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뒤에 우리 저희 이제 정보센터 도정보센터 우리 핵심 연구원도 지금 뒤에 계신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이 플랫폼을 도정보센터하고 아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융합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장님이나 저희 이제 구성원들이 강한 좀 의지를 갖고 또 뭐 제일 중요한 건 예산 지원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지를 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쭉 이렇게 좀 감상도 좋고 좀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좀 기록을 일본 사람들이 아까 일본 교수님 오셨다가 하셨는데 일본 사람들은 많이 남기는데 우리는 좀 그걸 많이 못 남기고 있다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특히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가지고 거의 이제 뭐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헤엄치기도 쉽지 않은데 또 그걸 선별을 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또 이용하게 이제 좀 분류를 하는 작업 그런 것들 정말 AI의 도움을 받아서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논의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참 이거를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 차원에서도 좀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토론을 치열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여건에서 나름대로 효능성을 시민들, 최종 고객인 시민들에게 조금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런 걸 좀 더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시적절한 그런 세미나였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료를 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교육들을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의 이제 삶의 기록들을 정리를 하고 그게 이제 또 문서로 아니더라도 요새 유튜브 같은 것 통해서도 녹음 같은 방식으로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원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가 없고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오늘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고기를 그냥 한 마리 던져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굶어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들 토대로 해서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만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세미나 들으면서 오늘 하신 말씀, 귀한 말씀 잘 새겨서 우리 박사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님께서 아까 특별하게 이제 질문 사항은 좀 없었던 걸로 좀 기억하고요. 혹시 좀 추가 의견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 예, 최정수 박사님. 아까 이제 워낙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보존 가치가 있느냐 가치평가 심의에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아까 RM수 대표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저는 딱 꽂혔던 단어가 식별하고 선별하는 단어가 꽂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랑 지역과 관련된 자료들은 성격도 다르고 분야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보존 가치에 맞춰서 관련 이야기는 좀 저희들이 일을 더 하려면 앞에서 사실 작업에서 좀 벌어지는 작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게 이제 AI한테 학습시켜가지고 선별하는 게 과연 좀 사전에 그런 작업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제 A한테 먼저 사전 학습을 시킬 때 어떤 자료를 학습을 시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자료를 또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 약간 그런 쪽에 좀 의문이 생겨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되게 쉽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식별하고 선별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와 절차들을 이미 이행하고 계실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나가셨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식별하고 선별했었던 기준과 그 기준에 맞춰서 쌓여진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고 이 학습했던 것들을 적용해서 저희가 더 정리해야 될 데이터에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지금 하셨던 작업들을 정리한 절차화하고 그거를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선행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좀 추가 질문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활용해서 그 시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행사를 주관하고 앞으로 할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우리 센터장.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제가 꽂히는 말들에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걸 다 지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역학센터, 대전세종 지역학용센터가 여러 가지 뭐 지금 고민 중인 뭐 학회 추진이라든 고민 중인 것들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걸로 이제 협력입니다. 그래서 그 협력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협력에 주력할 거고요. 첫째는 내부적으로, 연구원 내부적으로 연구원들과 다른 연구원들과 다른 연구원 조직들과의 협력, 그리고 그러니까 뭐 도시정보센터도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대전 내에 있는, 또 세종은 세종 내에 있는 학계, 민간, 여러 지역학 연구자들, 연구 그 단체들과 굉장히 이제 확실한 거기에는 가장 좀 내년에 가장 주력으로 볼 게 문화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덕문화원과 유성문화원과는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원들과 5개 문화원은 전부 다 저희가 협력 파트너로 갈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전과 세종 이외의 다른 지역학 연구 기관들과의 저희도 한국지역학 포럼에 가입되어 있고 주도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지역학 포럼을 포함해서 전국의 지역학 기관들과의 대외적인 협업, 그래서 그 세 가지 차원에서 내년도 2023년도는 협업에 주력하다 보면 아카이브도 그렇고 다른 지역학 연구 사업들이 많이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뭐 시간도 잘 관리가 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의견을 좀 소중한 의견을 잘 좀 논의하고 들었던 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학 연구 대전학 연구 기획 세미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고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 예, 이재명 박사.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지만 내일 세종시에서도 지역학 관련한 큰 행사가 있습니다. 2022년도 세종학 포럼 행사인데요. 사실 지역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역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체성, 구현에 대한 연구를 뭐 알고 있겠습니다만 세종시는 또 굉장히 또 전략적인 도시이고 정치적인 도시이고 행정적인 도시이고 어떻게 보면 뭐 욕망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지역학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큰 물음에 대한 답을 내일 이제 세종학 새로움에 특별함을 가하다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진행합니다. 공주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혜준 교수님께서 기조 발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한상원 박사님께서 이제 세종학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 유튜브에 3프로TV나 멋져다 오른 등에 이렇게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김시덕 박사님께서 도시문화학의 입장에서 세종시를 좀 바라봐 주실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들의 또 논의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내일까지 세종시로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